예, 사파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90일, 200일 만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제가 하고, 예, 그동안에 좀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자주 이렇게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 죄송하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전에 제가 FA가 됐어요. FA 예, 그러니까 자유계약. 운동 선수들은 이제 그 자유계약 선수가 됐다고 하죠. 저도 이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예, 그만둘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이게는 좀 됐습니다. 한 달 반, 두 달? 예, 그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또 뭔가를 하고 또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이유는 딴 게 없고요. 저, 여기저기, 뭐, 어떻게 보면 강의라고 해야 되겠죠? 초빙을 좀 받아가지고요. 뭐,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여러 현장에 가서 뭐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라고 할까 또 이런 영상을 올리기가 좀, 예, 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시간을 좀 내서 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강의죠. 강의를 다니면서 뭐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으로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또 피부로 와닿지 않는 뭔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상담을 떠나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서 이런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화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뿐만 아니고 그쪽에 갔었을 때 뭐 한 3, 40명 계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정말로 그 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 더 힘들구나. 이쪽 계통이 더 힘들다는 걸 많이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절차에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점을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절차라는 건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조직 생활이라든지 뭐 단체 생활에는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거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짚어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이었고요. FA가 됐고, 어느 현장이든지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한들, 뭐, 소홀하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할까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도 다니고 초빙했을 때, 현재로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에도 한 세 번, 네 번 정도 갔었고요. 서울 지역도 뭐 저기 총신대 쪽에도 갔었고, 어딥니까? 저 광진구 쪽에, 그리고 보람에, 또 어딥니까? 경기도 광주도 갔었고,
저쪽에 남양주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안 한 것도 있는데 꽤 이렇게 초빙해 가지고 갔었어요. 이제 뭐 어쨌든 저는 이쪽 일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보탬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압이라고 할까요? 금압이 아무래도 뭐 그래도 제가 뭐 하루를 빼고 가는 거니까 뭐 제 뭐 하루 일당 정도 하루를 빼고 가니까 하루 일당 정도라든지 뭐 교통비 이렇게 포함해서 뭐 한 20에서 30 네. 20에서 30 사이에 금화비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또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제 하루 일당하고 뭐 교통비 정도만 받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얻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현재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건 딴 거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간에 개발 사업은 토지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지주택이든 뭐 재개발 재건축이든 뭐 국가적인 사업이든 뭐든지 어쨌든 토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 토지주들하고의 관계들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그리고 동의서 작업을 하는 이 와중에서 매입 작업으로 어느 시점에 넘어가야 될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어떤 게 제일 바람직한 토지주들하고의 관계를 맺을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그냥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무나 일할 것 같으면 뭐 그냥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그냥 초빙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보람 있고요. 또 어디에 있든지 부산에서 연락도 왔었는데 제가 그때는 부산에 갈 형편이 안 돼서 못 갔는데 뭐 부산이든 뭐 어디든 뭐 관계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뭐 연락 주시면 뭐 소정의 예, 금화비만 받고 그렇다고 뭐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뭐 일하는 사람이니까 금화비만 받고 예, 이렇게 그 현장을 찾아서 뭐 그들이 원하는 뭐 그런 솔루션을 많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조금 자유로우니까 좀 훨씬 더 가기 편안하다. 어디든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그 힘이 없는 집행부, 힘이 없는 집행부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대행사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첫 시작을 대행사라는 그런 업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정말로 그 양심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뭐 좋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가 좀 많아요. 정말로 안타까운데 그렇지 않고 뭐 위원장이든 뭐 이런 대표를 바지로 만들어서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소속이라고 할게요. 소속돼 있는 이사진들
그러니까는 같은 발기인으로 같이 갔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사진들이 들어왔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도 바지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진행되는 현장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현장도 있고요. 또 집행부가 그렇다 보니 비대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현장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 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연락이 좀 옵니다.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건데, 횡령배임에 대한 얘기예요. 이 횡령배임에 대한 거는 저도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제가 횡령배임으로 건 적도 있고요. 저도 부산에 있으면서 그 전에 저도 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그 횡령배임의 문제점은 투명성이거든요. 근데 투명성이 없는 거예요. 돈을 냈고 조합원들은 돈을 적게는 5, 6천, 많게는 1억 넘게 이렇게 초기에 돈을 내잖아요. 그 돈들이 2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7, 800명이 되든 조합원 숫자가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거는 몇백억이 되니까 이 몇백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어디에 쓰였느냐를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조합원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지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구를 해라. 어디에 쓰였느냐에 대한 내역서, 지출 내역,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장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현장이 조금 수독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행이 멈춰지는 거죠. 근데 진행이 멈춰지는 것도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진행은 진행대로 하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대로 밝혀내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려면 집행부가 잘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집행부도 한통속이다. 보통의 경우 집행부가 한통속일 경우도 있습니다. 한통속일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비대위라는 그런 조직을 결성을 해서 비대위가 나서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씩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처음 겪다 보니, 조합원님들은 처음 겪다 보니, 그리고 또 지주분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나는 우리 동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개발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 개발을 하려면은, 좀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돈이 몇백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동의율도 형편없고, 매입률은 아예 형편이 없고, 이러다 보니, 이게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제, 싸울 수밖에 없고, 또 그 싸움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힘이 없는 쪽은, 조합원하고 이쪽이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저쪽은 그래도 그 업체니까 모든 걸 다 갖췄죠. 그러다 보니 판판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전문성만 조금 갖추면 되거든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처음 다 해보는 거잖아요. 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고, 무리수가 생기고, 또 뭐 폭력이 난무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뭐 이 횡령매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것부터 살펴야 되는가, 이걸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내부 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 감사는 아무리 해봤자 뭐 소용도 없고요. 외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물론 돈은 좀 듭니다. 돈은 좀 들고요. 세무회계 그 전문가를 좀 섭외를 해가지고 외부 감사를 들여서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돈의 흐름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업체가 하나 딱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령 회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업체가 딱 나타나면 이 업체가 어쨌든 계약은 집행부하고 해야 되니까, 그쪽에 있는 추진위원회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행사가 또 병으로 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과연 이 업체는 무슨 일을 했는가, 예, 그걸 좀 알아봐야 되고요. 이 업체가 그러니까는 뭐 지역주택조합은 뭐 간단합니다. 업무대행사가 뭡니까? 업무를 대신해서 해주는 업무대행사, 그리고 뭐 광고회사, 그리고 분양대행사, 그리고 저 같은 토지용역사, 그리고 뭐 설계사, 뭐 건축사 사무소,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게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업체들 중에 이 업체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 걸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 해보는 것들인데. 우리 그 일반 조합원들이나 또 양심 있는 집행부라든지 뭐 이런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봤기 때문에. 자,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1800년도 뭐 1800년 후반기,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때 근대화가 될 때 근대화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조선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 좋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안 해봤던 거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옆에서 무슨 조언을 해주고 솔루션을 주지 않는다면은 본인들끼리 실행해 나가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 얘기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또 듣고 싶으면 뭐 그냥 연락 주시면 되고, 전화번호 바뀐 건 아시죠? 제가 뭐 영상마다 전화번호 바뀐 건 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앉아 그 뭐라고 할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다가 남겨놓긴 했는데, 전화번호는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을 보는 눈? 예,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었죠. 예,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십수년, 20년 가까이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지주라는 분들하고 또 뭐 조합은 뭐 그런 분들도 많이 뭐 만나봤지만 지주라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나봤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지주라는 분들은 갑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땅, 또 집, 뭐 이런 것들을 네가 원하면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 내 집이니까, 뭐 내 땅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지주분들이죠. 뭐 수천 명을 만나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쨌든 뭐 동의서를 받든 뭐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찾아뵀든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걸 캐치를 해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뭐 원하는 게 뭘까? 네, 이런 걸 뭐 많이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라는 게 뭐 정해야 되잖아요. 뭐 얼마를 앉아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재산을 정하는 부분이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심각하고 진지하고 한데 뭔가 모르게 이 상대방이 그 뭐라고 할까요? 뭐 다리를 뜬다든지 조금 대화 중에 하늘을 쳐다본다든지 옆눈질을 한다든지 뭐 가만히 있는 핸드폰을 이렇게 툭툭툭 친다든지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자세가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이런 대화는 하겠죠. 개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니 어쩌니. 그리고 또 나는 뭐 언제든지 뭐 하여튼 긍정적인 얘기들 막 하는데 자세는 그게 아닌 거예요. 행동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지금 아무 만판 백날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만 툭 던져놓고 나와야 됩니다. 필요하실 때 연락하시라.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연락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심리 싸움인데,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심리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이긴다, 진다라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몰라도, 뭐 그냥 뭐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어쨌든 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니까 물러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지 매입이라는 게 상대방도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좀 타당성이 있는 뭐 이런 걸 그 관철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인데 뭐 그래도 뭐 제가 이 일을 선택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봤을 때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동들이라든지 뭐 진지한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저를 쳐다볼 때 눈이 땡그래 가지고 쳐다본다든지 입모양이 집중하는 입모양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을 모은다든지 미간을 딱 찌푸린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 집중하고 있구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제가 더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퀄리티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대화들을 하고 법적인 문제도 얘기하고
그럼 앞으로의 이 동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각오. 저는 어쨌든 토지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제가 어떤 식의 각오를 갖고 이 현장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것들도 상대방한테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신뢰가 생기죠. 그리고 또 그게 또 사실이고 제 진심이고 진정성하고 진심을 보여주면 사람은 어쨌든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행동을 엉망으로 하면 나도 뭐 엉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엉망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의 행동을 뭐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이건 백날 얘기해도 뭐 지겹지 않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잘 못하는 경우가 이 경우라는 거죠. 다 알면서도 못하는 거. 참 이게 어렵고 힘들죠. 다 알면서도 못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전에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사람 보는 눈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아까 제가 그 지주들한테 이제 또 뭐 어떤 분들하고 이런 그 동의서 작업, 뭐 매입 작업, 그 분들하고의 그 재산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 중요하지만 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람 보는 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입니다. 직원. 이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일을 잘하려면 직원을 잘 써야 되잖아요. 아무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쓸 때 이 직원이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설명도 잘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할 줄 아는 뭐라고 할까요?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관리자가 돼야 되겠죠. 판단할 줄 아는 관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을 잘 못 쓰게 되면 다 자기 잘못이에요.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관리자가 사람을 잘 못 썼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가 그 영상에서 몇 번 얘기하긴 했는데 명단 맞추기를 좀 해요. 명단 맞추기 얘기는 몇 번 하긴 했는데 명단 맞추기를 해서 자기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지주들 담당자가 있으면 이 담당자하고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눴고 이 사람의 취미가 뭐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고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은 많이 이렇게 만나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봤냐 안 봤냐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직원이. 그러니까 그 어설프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나옵니다. 딱 보면 명단 맞추게 보면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하던니까 뭐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냐고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막 이런 걸 막 물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딱 표가 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지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지어서 하는 얘기.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뭐 잘 모르겠죠. 뭐 어쨌든 저도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하기 위한 건데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팀장들을 보내요. 따로 한번 만나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일지를 다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뭐 진짜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으니 팀장이 가서 그 사람하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팀장이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이 사람이 일을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딱 나와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월급을 뭐 보통 뭐 많이 주거든. 우리는 월급 많이 줍니다. 월급을 많이 안 주면 일을 안 합니다. 돈을 많이 안 주면 돈만큼 밖에 일 안 하거든요. 보통 사람 다 그렇잖아요.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치밖에 일 안 해요.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치 일하고요. 5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만큼 그만큼 일은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했을 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현장을 위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 현장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크로스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아봐서 잘못됐다 싶으면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처음 해보는 게 어쨌든 뭐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갖고 뭔가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정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현장에 막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뭐 설명을 드리러 가고 했을 때 제가 그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조금 뭐가 좀 괜찮으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을 한다기보다는 많은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네들의 얘기를 먼저 하겠죠. 이렇게 진행해 왔던 얘기들을 들어보고 문제점을 하나씩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두 달 정도, 예, 2달 정도 많은 곳을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든지,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딱 금화비만 받고 제 하루 일당하고요. 예, 하루 일당하고, 차비 정도, 뭐, 그래봤자 20에서 30 정도 사이입니다. 많이 들지도 않고요. 그래봤자 20에서 30 정도 사이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 뭐라고 할까? 제가 옛날이라기보다는 저번 영상에서 몇 번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호의가 길어지면 권력인지 안다는 거죠. 제가 호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권력으로 알아요. 당연하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껴요.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러려면 정상적으로, 필요하면, 나라는 사람이 필요하면, 소정의 뭐라도, 뭐, 인건비라도 주고 나를 필요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서로 이제 존중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저를 존중하고요. 저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만 서로가 이렇게 윈윈 하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예, 저한테 전화로 욕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대행사 쪽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욕을 좀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본인을 좀 밝혀라, 먼저. 본인을 먼저 밝히고, 나라는 사람, 나는 내가 벌써 밝혀져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뭐, 다 밝혀져 있잖아요. 제 이름이라든지, 뭐, 제, 아들, 딸들도 영상이 다 있으니까. 물론 목소리만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저라는 사람을 다 밝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자기를 안 밝혀요. 그러고 나서 그냥 됐다 욕만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현장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진단을 해드리면 그거 도움 되면 좋잖아요. 뭐 어차피 뭐 도움 안 되면 안 되는, 지금도 똑같은데 도움 안 되면 그 뭐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뭐 0.1%라도 도움이 되면 제가 진단을 해드릴게요. 뭐 그 정도의 능력은 됩니다.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은 돼요, 제가. 그래도. 그러니까 막 욕만 하지 말고 본을 밝히고, 아마 이거 볼 거예요, 욕한 사람들. 그랬으면 좋겠고, 진짜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은, 최근에 좀 굉장히 심각한 현장이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많이 지켜보고 있는 현장인데, 저기 은평구 쪽에, 그러니까 연신내죠. 은평구 쪽에 연신내에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한 현장이에요. 뭐 현장명을 밝히면 안 되겠죠. 현장명을 밝히면 그 사람들 난리 날 겁니다. 현장명은 안 밝히고요. 연신내 쪽에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거의 한 작년에 왔으니까요. 뭐 올해 왔나? 하여튼 뭐 그래도 반년은 지났어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저를 필요로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계속 불렀죠. 그 부를 때마다 저는 뭐 전혀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고, 뭐 아무것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뭐 호의로 갔던 거였죠. 어쨌든 구독자니까, 구독자의 입장에서 저를 이제 불러서 이제 도움을 요구했으니까. 그래서 몇 분 갔는데, 일단은 먼저 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선은 대행사가 뭐 너무 잘못했고요. 대행사가 그냥 그 구조적으로 5,500만 딱 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내는 돈이 5,500에 딱 한정을 지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500이 그렇게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전체 분양가에 비교하자면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걸 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현장이 꽤 많아요. 이 인간들이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돈 내기 쉽고 가입하기가 쉽더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참, 이런 생각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5,500만 낸 거예요. 근데 이 현장이 세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합원 숫자가 뭐 600명, 700명 되는 거죠. 와,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라도 몇백억이 되는, 300억, 4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00억이 되는 이 돈이, 뭐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흐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고 어떤 식의 돈이 쓰여졌는지. 이렇다 보니 일단 첫 번째로 그게 문제점이었고, 그렇게 2018년도부터 쭉 진행해 왔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지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 그리고 토지 동의율,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2023년 5년이나 지났는데도 살펴보니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2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고. 뭐가? 동의율이. 매입도 아니고 동의율이. 2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야. 뭘 한 거냐는 거죠. 뭘 했냐, 도대체. 그리고 매입은 아예 안 했고, 아예 뭐 0.001%밖에 안 되고, 0.1%라고 칩시다, 그냥. 1%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뭐, 이거는 뭐, 조합원들은 600몇 명이나 되고, 600명, 700명 가까이 되고, 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구제할 수 있는 게, 구제를 하려면은, 정말로 이거는, 그, 뭐라고 할까, 집행부도 문제였지만, 지금까지도. 현재 집행부도 이제 다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많이 바꿔야 돼요. 대행사도 바꿔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은 이제 비대위 쪽이었어요. 예. 비대위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부터 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렸죠.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부터 시작하고 집행부 구성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해임 통보를 하고 막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 비대위가 더 이상해져 버렸어요. 비, 야 이거 참 뭐라고 할까 이게 야 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쓰레기차 피했는데 똥차를 맞아버린 거야. 똥차를 피했는데 쓰레기차를 맞았나? 하여튼 그래 돼버린 거예요. 비대위 더 이상한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비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 된지, 뭐 때문에 그래 된지는 좀 뭐 알기는 아는데, 뭐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지금. 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고. 하여튼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 비대위가. 그래서, 어, 제가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뭐 몇 가지는 했죠. 몇 가지는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공익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0몇 명에 대해서 6, 700명이나 되는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위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익을 위한 행동. 공익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제가 또, 야, 이게 뭐지? 이게 회의감을 좀 느꼈어요. 와, 이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뭐야? 뭐, 대행사에 끈앞풀이 있나? 대행사에서 시킨 대로 혹시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은 정말로 그런 걸 떠나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따구 식으로 행동을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뭐, 택도 아닌 어느 누군가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제가 볼 땐 택도 아닌데, 택도 아닌 어느 누군가 때문에, 뭐, 가스라이팅을 당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에요. 예, 그래서 절차도 없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절차도 없고, 이건 거의 뭐, 뭐라고 할까요? 막무가내 시기이긴 한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특이하긴 해요. 예. 이상한 구도로 해가지고, 이상한 걸 막 짜가지고, 뭐, 절차 없이 현 집행부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든지, 뭐, 또 돈을 받아낸다든지, 야, 그러니까, 왜 이따구 짓을 할까? 이런 것들을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정당성이 있고, 또, 뭐라고 할까, 나중에, 그런 잘못된 것도
누가 지적을 하게 되면 잘못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거. 지적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희한하네. 하여튼 희한하네.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하여튼 이런 현장도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이런 현장, 은평구 쪽에, 연신내 쪽에 이런 현장도 있고, 또 어떤 현장은, 예, 또 많아요. 그 어떤 현장은, 그 집행부가 힘이 없는데, 집행부가 힘을 조금 길러가지고, 힘을 기르는 거는 그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하면 그 주택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실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 정말 그 똑똑하고 잘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을 이제 모르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주택법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쪽에 이제 현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 현장에서 부딪혀 본 사람에 한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장도 제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많이 힘들어 하길래, 그러면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변호사 상담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등장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봐라.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얘기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도 시켜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업체라든지 뭐라고 할까요? 그 직원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 집행부의 사무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소개해서 좀 그래도 좀 뭐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뭐 지금 당장 뭐가 좀 피부로 느껴지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거든지.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나야지 이렇게 나타나고 성과가 나오고 뭐 이런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좀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욕심이 너무 과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너무 과하게 그걸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어떤 단체든지 안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익을 좀 추구하는 걸 줄여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30명이 있고 40명이 있고, 뭐 제가 어떤 때는 한 200명, 50명 있는 데까지 가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공익이지 않느냐. 공익으로 생각해라. 다 200명, 30명, 작게는 40명, 50명 있는 이 분들이 다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 있게 그걸 공익으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답은 나와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장이든 뭐든지 간에 금방 말씀드린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공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러면 나한테도 어느 정도의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게 돈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 현장이든 어느 지방이든 뭐 조금만 그게 되면, 시간도 되고 뭐가 되면 언제든지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한테는 재능이니까요. 뭐 십수년을 해왔던 게 뭐 그냥 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저한테 사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재능을 부릴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값만 치르면 되겠죠. 뭐 하루 일당이라든지 뭐 교통비라든지 이 정도만 치러서 진행해 나가면 그래도 이보다 더 못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이보다 조금이라도 뭐 담은 5%라도 10%라도 한 단계는 올라설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좋은 취지가 아닐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전화 주시고요. 뭐 제가 좀 바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어쨌든 간에 저한테 도움을 요구하는 구독자분들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전화하고 나서도 구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마 되진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뭔가에 대한 솔루션을 받고 싶다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딱 제가 가지고 있는 딱 능력만큼만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소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소비한 만큼만 저는 뭐 교통비하고 일당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꼭 해드려서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제 바람이고 진심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아무튼 예, 좋은 결과가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전화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뭡니까? 우리 뭡니까? 지주택 성공 모임. 야, 운영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이 운영을 좀 못했어요, 제가. 그리고, 무슨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60명? 55명인가 60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들 바쁘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질문도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지성모, 예, 지주택 성공 모임, 또,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현장이 이렇고 저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 단톡방 지성모도 잘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됐으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웬만하면은, 예, 자주는 안 하더라도, 못해도, 예,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 뭐, 어느 매체에서 언론에서 뭐 뉴스에서 지금은 무정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주택에 아무래도 또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길어지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개인적인 대출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대출은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집단 대출, 그리고 개발을 필요로 해서 개발에 대한 대출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무입니다, 전무. 거의 그쪽으로는 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릿지 대출이라든지 PF 대출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것도 굉장히 큰, 지주택에 있어서는, 악재거든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그리고 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 무엇을 중점으로 하고 있느냐, 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예.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예. 제 자식 같은 사람들, 뭐, 저도 자식이 거의 뭐 20대 후반인데,
그 복구 작업을 하다가 거의 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걱정이 좀 있고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만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쯤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휴가철 다 되어 갑니다. 휴가철에 뭐 물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예, 그 일본에서 오염수도 방류 안 했으면 참 좋겠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